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 파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코스닥과 그동안에 빠졌던 2차 전지들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네. 지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종목별로는 아주 이상이 많은 회사들 많았어요. 저는 오늘 그 데이터 보고 수출이 많이 꺾인 걸로 해석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에 이상이 있나 봤는데 수출 이상 없습니다. 네, 수출 이상이 없었어요. 계속 네. 잘 나오던 그 뭐 전력기기나 반도체, 특히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라면 여전히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면서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좀 1억 달러 다 넘었고 다 좋아요. 지금까지 잘 나오던 수출주들 다 지금 상황 좋은데 네. 오늘 급락을 때려 맞았습니다. 그렇죠. 수출 관련주들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 오늘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왔고 많이 떨어진 것들 뭐 2차전지 같은 회사들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덕분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오랜만에 거래소부터 강세 보여줬어요. 네, 코스닥이 0.8% 상승했고 코스닥 주요 업종은 이제 바이오, 2차전지잖아요. 한때는 이제 게임이 상위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조금 밀려났고 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2차전지가 다 좋았습니다. 네. 바이오 쪽으로 오늘 수급이 엄청 몰려서 특히 비만 치료제 이거 한때 지금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또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대, 코스닥은 0.8%대 상승을 해서 둘 다 양시장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주요 섹터에서 플레이하시던 분들은 오늘 좀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는 역시나 이제 코스피에서도 뭐 소폭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1,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네. 연초 기준 연초에서 지금까지 많이 지금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순 매수한 게 마이너스 13조. 올해 들어와서. 네, 순매도한 거죠. 네. 네, 13조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8조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22조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참 의미 있게 많이 담고 아니 있는 것 근데 같고. 삼성전자 한 대략 한 7조 담았고 하이닉스 4조 담았으니까 비율적으로는 하이닉스를 더 많이 담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많이 담고 현대차도 있죠. 뭐 적게 담은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수출 실적도 없고 데이터 잘 나오는 회사들을 많이 담았고, 오히려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잘했으면 더 많이 담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멈출 기미를 안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사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내놨는데 조금 이렇게 첨언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내년도에는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 이런 취지이고 위에서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펀드여서 100만 원 넘게 수익이 났다. 네. 근데 100만 원 넘게 이익이 나면 이제 인적공제를 못 받잖아요. 금투세 도입되면. 그래서 이 세금을 더 토해내느니 일단 올해 환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분이 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다만 당시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할 때 이것저것 번거롭게 서류를 많이 작성해서 이번에는 펀드를 환매한 후에 다른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펀드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당초에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면 이제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해외 주식, 펀드 등 모든 자산에 대해서 연내 매도와 환매가 대거 일어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양도 차익을 모두 현금화해야 내년에 과세되는 양도 차익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평가 이익이 많이 난 펀드나 주식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해놔야 내년도 금투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맨 아래쪽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보면은 금투세 시행이 가까워지는 올 4분기께 본격적으로 시장에 환매 대응 성격의 투자 신탁 발 매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증권사 PB센터도 마찬가지로 올해 매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사실 틀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금투세 관련해서 의제 취득가액제도 저번에 한번 잠깐 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료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의제 취득가액이라고 보시면 이제 두 개 중에 맥스 값이 적용이 되는데 2024년 말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그 둘 중에 큰 값을 나의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내가 5만 원에 실제 취득을 한 주식이 10만 원이 됐다. 그래서 1억 정도 지금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두 개의 맥스 값은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24년 말 기준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팔면 플러스 1억의 플러스 1억의 이제 수익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빵원이 확정이 되는 거죠. 내 취득가액이 실제로는 5만 원에 샀지만 취득가액이
24년 말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평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연내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의제 취득가액 적용 범위에 상장 주식도 있고 맨 뒤에 보시면 상장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이것도 펀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형 ETF나 상장 주식은 다 의제 취득가액 요거 대상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나온 조언이나 뭐 PB의 내용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미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뭐 금투세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도입이 된다면 그것은 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잘못된 대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선 토론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토론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55%였는데 59%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 가능성은 37%에서 21%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것만 보면 거의 뭐 트럼프의 당선이 뭐 확정된 것 같은 이렇게 숫자인데 뭐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 있으니까 또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본인은 뭐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 영부인이 뭐 이 진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마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미국 국민들은 여론이 한 70% 이상은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걱정도 많은데 오늘 뭐 전기차 관련해서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가정하에 있을 것이냐 하는 보면은 하나증권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하면 IRA를 뭐 많은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폐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주던 $7,500 보조금 이 대상을 매우 강화하는 이런 시행령을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7,500의 보조금을 못 주는 차량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다만 이 리쇼어링 효과가 명확한 AMPC,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요거는 무력화시킬 논리가 트럼프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 세액 공제 관련 혜택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조건은 강화를 하고 이 AMPC 유지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한국 배터리 업체 실적은 매출 성장은 제한될 수는 있겠죠.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될 수 있으니까. 근데 AMPC 증가로 견조한 이익 성장세를 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엔솔은 6%대 크게 반등했어요. LG엔솔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종가가 32만 6,500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상장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네. 근데 오늘 세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뭐 LNF, 뭐 엔캠, WCP 다 같이 좀 큰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26%나 상승을 했는데 예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소식이지만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동박을 양산을 한다라고 오늘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동박은 이제 하이엔드 동박인데 두산의 동박 적층판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동박을 두산한테 주고 두산이 동박 적층판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구조인데 일단 이 하이엔드 동박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 거칠기를 0.6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낮춘 제품이라고 하고 뭐 GPU에도 쓰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뭐 5G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기판 소재 등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솔루스 첨단 소재에 따르면 이제 인텔의 AI 가속기용 동박 승인도 받았고 AMD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북미 GPU 3사 모두 납품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반등 좀 많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또 많이 오른 변압기, 라면 그리고 라면뿐만 아니라 음식료 섹터 전반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건 떨어졌고, 네, 그동안에 뭐 안 좋았던 건 올랐죠. 네, 뭐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이런 데는 뭐 10%, 7%대씩 빠졌고 LS 지주사도 9.5%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선주들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고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이 마이너스 8%나 아주 크게 빠졌습니다. 시총이 5조 넘었었는데 4.6조 정도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긴 하네요. 네. 예전 비해서. 그 사조 대림, 롯데웰푸드, 뭐 빙그레 이런 데 6, 7%씩 전부 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더 그레이트 어게인 있잖아요. 마가요? 네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그레이트 어게인. 어게인. 네, 그레이트 어게인 하니까 미국산으로 다 둘러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네. 근데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특히 주요 품목들에서는 미국향 수출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는 모양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중국이 이제 빠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 중국도 이제 점차 조금이나마 나아지니까 수출량이 늘 텐데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이 계속 1등이죠. 네, 뭐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뭐 음식료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전력기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 달라붙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오랜만에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지 않았는지 아직 공식화는 안 됐는데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펩트론이 개발한 기술은 이제 반감기가 짧아서 기존의 비만 치료제를 1개월 이상 지속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 1회씩 매주 이렇게 맞아야 됐었는데 네. 이 펩트론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이거를 월 1회만 맞아도 된다는 거죠. 훨씬 더 편의성이 증가하고 이게 훨씬 더 시장을 크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미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들하고 이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 중이었다라고 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도로 계약 체결했다 이런 언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시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공시는 없으니까 이게 좀 사실로 믿기는 좀 힘들고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아니 작년에 그 빅파마하고 면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행이 중이에요. 네, 근데 어디는 뭐 했다 그러고 어디는 진행 중이라 그러고. 작년에도 그 협상할 때쯤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그렇죠. 한번 많이 올랐는데 조정받다가 최근에 다시 또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페트론이 한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28일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제약사하고 일본 독점 판매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경구용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이 두 개 제품에 대해서 일본 내 독점 판매 계약 텀쉿 투자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0년이고 추가로 자동 연장이 되는 조건이고요. 판매 이익의 50%를 삼천단 제약에 지급을 하는 조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위고비 만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 6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뭐 컨센으로 보면은 비만 치료제 지금 글로벌 두 개 회사가 각각 20조 원 넘게 지금 매출을 이걸로 올릴 거다라는 컨센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네, 국내 회사들도 여러 가지 뭐 제형 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도 좀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래서 인벤티지랩이나 뭐 펩트론이나 뭐 이런 회사들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5.6%나 상승을 했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의 유럽 승인 권고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의약품청 이제 산하위원회로부터 이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라고 있는데요. 요거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의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승인 권고 의견 받으면 보통 이제 승인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스테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상형 건선, 뭐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의 적응증으로 허가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지난달에 식약처 허가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장도 넓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IQVIA라는 이제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3년도 글로벌 이 우스테키누맙 시장 규모가 26.4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3억 달러 정도니까 굉장히 좀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늘 국민연금에서 이제 지분을 늘렸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6월 5일 날 5.3%에서 6.2%로 많이 올렸네요. 예, 0.9% 포인트 정도 지분이 늘었고 네. 금액으로는 한 3,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년 아닙니다. 네. 네, 국민연금이 이제 몇 년 후부터는 이제 국내 주식을 막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그게 전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죠. 수급적으로는 제일 큰 소리인데 세계적인 큰 소리인데. 네, 금투세로 인해서 뭐 이탈되는 것보다도 국민연금 그 매도세 걱정돼서 이탈되는 게 아마 훨씬 더 좀 무서운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당장은 이슈는 아니니까요. 일단은 기금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계속 출생률 이 정도라면 힘들죠. 28년 뭐 그쯤부터는 이제 국내 주식을 이제 매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어서 그 전에 빨리 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시장이 막 이렇게 흥황해가지고 그 제도를 바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게 매도 나오면 물량이 너무 큰 물량이라서 네.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 다 연출되겠죠. 지금 수급 주체가 없잖아요. 네, 개인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관은 이제 개인들이 펀드 가입을 안 하니까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네. 상황에서 기존에 엄청나게 주요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하면 그거가 무서워서 피하는 매도 물량까지 합해질 거니까 상당히 좀 여파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아, 그리고 중국 마감이 개인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중국 마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2주 정도, 네. 2주 정도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정 사정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나쁜 사정은 아니고요. 좋은 사정입니다. 좋은 사정에 의해서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